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현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수능으로 인해서 늦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 수험생분들께서는 수능이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가게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중회담이라는 이벤트를 또 소화하면서 강밥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 출발을 보였었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현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래저래 큰 일들을 거치게 되면서 오늘 하루 피곤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마음 편히 가지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눈에 띄었던 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표들은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분석 도와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3.3% 예상했는데 3.2%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 1.9%를 예상했지만 1.3%로 좀 예상보다는 더 낮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전날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부채한도 협상 좀 타결이 될지, 그것도 일단 하나의 또 이벤트였는데, 또 다행히 CPI 발표 나오고 그 다음 새벽에 바로 또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또 상원까지도 무난하게 오늘 통과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우려감을 좀 두고 봐야 됐었던 지표들이 다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좀 변동성 없이 조용한 하루를 좀 보여줬는데요. 간혹 이제 지금 미국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진핑이 독재자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국 증시가 한때 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지나갔고,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완만하게 좀 지나갔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공매도 제한이 걸리면서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급등했었던 시장이 금요일 날 음봉으로 저점으로 마감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21선 자리,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21선 자리를 깨면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직전 저점 코스닥은 이제 730포인트를 확인하러 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월요일 날 양봉으로 좀 마감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요일까지도 양호한 흐름으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변동성 자체가 위꼬리 아래꼬리 달면서 크지 않은 십자형 도지형 모양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앞선 매물대 저항 라인을 소화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사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렸었죠. 우리가 작년에 크게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시장을 봤었을 때 바닥을 만들 때는 한 2번 정도 저점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도 2번의 저점을 만들었었고, 여기서도 짧게 2번, 또 크게는 이렇게 2번의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 정별로 돌아서는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저점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775% 포인트 두 번째 저점이 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저점으로 이제 확인이 되려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850선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야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정배열의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 지금 뭐 봐야 될 거는 딱히 없어요. 지표는 없는데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래서 그때 뭐 싸게 물건들 사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이버 먼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그건 이제 월요일 날 알 수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했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매출이 많아야 이제 대부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와야지 이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줄었구나. 이건 다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앞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압박이 좀 있어야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다음에 이제 12월로 넘어가서 FOMC 이번 FOMC까지도 거의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오면서 이제 산타 랠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연말 됐었을 때는 크게 시장에서는 뭐 요동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월 초까지는 괜찮은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급락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천천히 21선짜리 우상향하면서 돌아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세서 말씀 좀 드렸고 코스피도 흐름 괜찮습니다. 2,500선 자리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요. 여기서 안착해서 전 고점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이제 호재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딱히 지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제 실적 발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크게 좀 변동성이 없는 상태로 그냥 뭐 자그마한 이슈로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 최근 시장이 그렇게 썩 재밌지가 않잖아요.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 테마가 부재한 채로 시장이 뭐 크게 움직이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더욱더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 주제는요. 뭐 좀 재밌는 제목으로 속임수 운봉이라고 만들어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 때 제가 옵션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강의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강의보다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뭐 장중 상한가 터치를 했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주류 관련한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나라셀라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네요. 태평양물산, 나라셀라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25% 넘는 시세를 주면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요.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인데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요 며칠 굉장한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25%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정부가 국내 이 청정수소 인증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안 또 잠잠했었던 이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중 양국이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10%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웅진인데요. 전일 웅진그룹이 2차 전지 장
정비업체인 이큐셀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에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태평양물산입니다. 의류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특히 우모 사업 매출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도래하다 보니까 매출 반등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쏠리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로도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나라셀라입니다. 이 국세청이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 사항 연구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주류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나라셀라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뭐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언젠가는 밑에서부터 갈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자, 오늘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네.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이제 신규 상장했었을 때 이제 자율주행 그때 테마가 또 한참 또 잘 가던 시점이라서 상승세가 꽤 잘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3분기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늦춰졌어요. 예, 이제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기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 뭐 오늘 특별하게 좀 강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좀 흐름이 좋았었고 예전에 뭐 좀 자율주행 테마 했었을 때 좀 잘 갔었던 대장주 종목들은 좀 안 가고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매출이 아직 뭐 그렇게 뭐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나 아니면 뭐 실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였죠. 올해를 지금 이끌었었던 두 큰 업종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많아요. 뭐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고, 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 쪽들이 되게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이제 자율주행도 하나의 또 중요한 테마가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줬다가 이제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우리가 올해를 한번 돌이켜 봤었을 때 올해 초에 강세를 보였던 게 AI였거든요. 근데 AI와 자율주행도 비슷한 업종으로 좀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우리 자동차 업종들이 나름 또 매출적인 부분에서 선방하고 있었고요. 계속 투자하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 보셨을 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꼭 보셔야 될 업종으로 좀 종목으로 저도 보고 있고 오늘 저점에서 좀 강한 시세가 나서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00억대에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20일선 자리를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공모가가 지금 만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장했었던 이 가격대에서부터 잘 지지를 해줬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좀 뭔가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계속 접근해 보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이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급등이 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 앞선 매물대를 좀 보시면은 이 매물대의 지금 저항을 좀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 정도까지도 저항대 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데 충분히 15,000원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제 내년까지 좀 길게 보는 흐름에서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오늘 이제 시가 부근 정도 될 거거든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 정도 지지 라인을 유지해 준다면 이 종목은 좀 천천히 좀 보시는 관점에서도 자율주행 테마로서 이제 새롭게 대장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천천히 지켜본다는 관점 아래에는 이 종목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겠다. 15,000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건 이 미중 양국이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힘을 불어 넣어줬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린케미칼이 뭐 예전에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엮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계면 활성제 요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이제 뭐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뭐 항상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예상보다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미중 정상회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아침에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시려면 일단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단기적인 이슈 말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테마성을 좀 보고 이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만큼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좀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또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는 뭐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율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의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쪽에서도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도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런 중국과의 그런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계속 업적을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린 테마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저점에서 올라온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좀 지켜보시되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계속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때마다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는 차트적으로 지금 아직 역배열 자리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계속 신저가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리를 봤었을 때는 61선 자리를 지지하는지 요것만 우선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 다시 또 신저가 깨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지하는 구간은 한 7,000원 정도 가격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 단 긴 윗꼬리가 단 캔들이 보이셨다면 이런 자리들 부분에서는 저항 먹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종목도 이런 비슷한 캔들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자리 부분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거나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네, 61선 7,000원 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웅진입니다. 연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이큐셀의 인수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웅진이 그렇게 코웨이를 이제 매각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자회사가 없어요. 싱크비, 웅진 싱크비, 그 아이들 그 학습지 이거 만드는 회사 뭐 정도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이제 뭐 매출을 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쌍용차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쌍용차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뭐 입찰도 했고 거기서 뭐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들도 많이 뭐 튀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웅진에서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에 다시 재공시한다라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는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매각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쟁 업체까지 이제 들어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욱 더 주가가 더 널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쌍용차 매각했었을 때도 여러 회사들이 입찰하면서 거기 관련주들이 뭐 오르고 내리는 게 굉장히 좀 컸는데, 아까도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없었을 때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렸을 때 좀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웅진이 일단은 뭐 재무적인 상태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경쟁 업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이내 재공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도 뉴스에 의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시되, 이거를 뭐 성장 가능성, 2차 전지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고 해서 이제 성장성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차트적인 부분과 이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테마적인 시선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매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태평양물산입니다. 뭐 주가가 강한 시세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태평양물산 하면은 의류가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갭이라는 브랜드와 뭐 콜롬비아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뭐 이게 겨울 시즌이라고 해서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좋아하는 브랜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 쪽으로 좀 엮이면서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이다. 누구라고 제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그 특정 정치인 분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한 익스프레스까지 또 같은 정치인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고요. 또 이 정치인분의 이제 와이프분께서도 뭔가 좀 이제 알리기 위해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뭐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돈 되는 일이라면은 뭐 꼭 그렇게 매출이 아니더라도 이런 특정 테마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추려서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총선 시즌 돼 있었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또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정치 테마로 묶이고 있는 만큼 총선 시즌 때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나라셀라인데 오늘 주류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나라셀라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수능이라서 간 줄 알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한 잔씩 하러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오자고 한 얘기고요. 나라셀라랑 오늘 제주 맥주, 국순당 세 종목이 이제 주류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검토한다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주류 쪽이 거의 독과점은 아니지만 과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외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도 좀 낮추고, 그리고 종류를 좀 넓히기 위한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 되면은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가끔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는 와인 판매에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 내일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아까도 설명이 드렸듯이 이런 직전 고점 자리, 윗골이 달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8,500원에서 8,000원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라올 때마다 8,500원부터는 좀 차익 실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살짝 긴장했거든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오늘 강의는 좀 수준을 고려해줬다라고 하니까 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내용은요. 속임수 음봉이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임수라는 게 뭐 이렇게 트릭은 아니고요.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음봉으로 빠졌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겁을 내서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오더라. 그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은 좀 강의 내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옵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상당히 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지난주 말고 지지난 강의에서 드렸던 기준봉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은 이제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 그런 캔들이 나오거나 특히 이제 정배열 종목, 그러니까 우상향이라고 하죠. 이제 장기 이평선, 뭐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캔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정배열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긴 음봉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긴 음봉이 아니더라도 뭐 아래 꼬리에 단 음봉이라든지 어쨌든 음봉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이 나왔을 때는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수분들은 뭐 음봉에서 잡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꼭 고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다음 날 잡아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드리는 거지 뭐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성장성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음봉의 크기가 기준봉이나 뭐 상승률보다 좀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승폭 대비 최소 이제 절반 정도가 50% 이하로 빠지지 않는 거를 일단은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30% 만약에 뭐 종목이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온 기준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7% 이내에 하락이 좀 나오는 캔들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일단 상승이 나왔을 때 당연히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라면은 일단 조정시 음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게 좋다. 물론 이제 그 캔들의 크기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되도록이면 작은 게 좋고 이 다음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음봉 출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찾는 이 음봉 다음의 캔들은 뭐냐면 갭상승이에요. 음봉 이후의 갭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음봉으로 빠진 종목이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기적인 시세는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아침에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단순하죠. 우리가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이 음봉으로 빠졌다. 그 다음날 갭상승을 하는지 요거 일단 찾으시면 되니까 요 방법만 알면은 내가 아침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아주 충분하게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얼만큼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일반화시키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이 2%에서 3%, 그러니까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빠진 뭐 1점 몇 %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냥 1%대도 거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매수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보유 비중, 뭐 10%면 10% 그냥 다 진입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갭상승이 한 4%에서 5% 뜬다라고 하면은 한 2번 정도 나눠서 잡아봐야겠다. 이거는 이제 뭐
4%에서 5%면 절반 정도를 나눠서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가격대에 보면 분봉상 지지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분할로 접근한다는 거는 이 갭상승하고 나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번 정도 분할 매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에서 7% 정도 뜨면 되도록이면 이제 안 따라가시는 게 좋은데 시초가가 뜨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요 눌림시 매수예요. 눌림시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다 7% 이상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그러니까 눌림시 분할 매수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은 2%에서 3%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다. 오히려 너무 갭상승이 너무 떠버리면은 전날 매수했던 분들이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작은 갭상승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그 전에 기준봉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크게 상승했을 만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이 정도 상승이 전 가장 이상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매수한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 대비해서 1%에서 2%대로 굉장히 작은 단위로 분할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테마성을 띠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100만 원을 매수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1%에서 2%대 계속 작은 100만 원, 20만 원씩 단위로 짧게 수익 실현해 놓고 한 절반 정도까지는 비중을 좀 그렇게 짧게 비중을 줄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상으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평단가 이하로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수익됐던 부분 이하로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좀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익이 났었을 때 계속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뭐 하루에도 이제 한두 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욕심내지 않고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낸다.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아까도 차트적으로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고점, 직전 고점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거기에 이제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고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점 부분에 왔었을 때는 비중을 굉장히 좀 많이 줄여주신 게 좋다. 거기를 뚫고 가면 좋은데 못 가고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 고점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 이후에 전일 종가라든지 전일 종가가 굉장히 좀 짧은 경우도 있고 그 이하의 좀 지지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봉상 그런 지지선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는 바로 손절을 하면서 지금 리스크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매매 방법에 대한 설명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이제 위메이드인데 제가 이 종목을 또 이 방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제가 아침에 11시 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좀 추천드려서 크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위메이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날이 요 날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봉에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음봉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 다음 날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시가의 갭 상승이 떴어요. 1.1%긴 한데 뭐 제가 아까 2%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날 추천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게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상승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음봉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금 매매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 날 이 갭 상승을 보고서 따라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떴었을 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기서 직전 고점 자리, 요 자리가 거의 한 47,000원 정도 구간인데 매수를 했다면은 이 시가 자리에서 매수했다면은 47,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날리셔야 된다. 47,000원이 조금 밑에서 뭐 46,800원 뭐 이 정도 선이라도 비중을 절반 줄여놓고 이 이후로는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수하신 단가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정리하겠지만 추세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자리에서 정리할지는 뭐 차트를 좀 길게 보면서 뭐 이런 직전 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들 왔었을 때 뭐 정리한다든지 그건 이후의 문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서 이렇게 매매법을 활용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찾는 걸 하루 종일 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찾는 꿀팁 요것까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찾으시면 좋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예상 체결 등락률이라고 있거든요. 요걸 확인해서 여기다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화면 번호가 0183이고 뭐 예상 체결이라고 치면은 증권사마다 다 나와요. 아침에 어떤 종목들이 뜨는지. 그래서 여기에 상승률을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 % 정도 상승이 나오는지 예상 체결가가 이게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너무 높게 뜨는 종목 이것도 이제 8시 40분에 나오는데 8시 40분에 바로 보시기보다는 한 8시 한 50분 정도 그래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찍어 보시고 예상 체결가 상으로 한 2%에서 3% 되는 종목을 딱딱딱딱 찍어 보시는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이 나온다. 이렇게 뭐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왔다. 근데 이 종목이 갭상승으로 뜬다. 그러면 그 종목은 일단은 분석이 어느 정도 되신 상태에서는 진입을 해봐도 된다. 이 테마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또 정배열인 종목인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종목인지 판단이 좀 되실 거예요. 잘 아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우선 첫 번째는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시간애죠. 시간의 단일가. 여기에서도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너무 높게 뜨는 종목도 이렇게 시간의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다음날 갭이 좀 크게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관점으로 보지 않거나 눌림치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2%에서 3% 종목들은 뭐 아무 종목이나 찍어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이제 거래대금, 여기 거래대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거래대금 상승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갭이 얼마큼 많이 뜨지 않은 종목. 여기 보면 에이직랜드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일단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YTN이라든지 뭐 웅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음봉이 아니죠. 기준봉이 나고 나서 음봉이 떨어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배제하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3기 EV라는 종목도 2% 정도 떴는데 뭐 기준봉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중에서 음봉이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라는 뭐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승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날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현재 BNG 스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음봉이 떨어졌죠.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떨어졌는데 자, 이 종목이 다음 날 시가 갭으로 뜬다면 이런 종목들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의 선택이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빠르게 이걸 검색해서 보신다고 했었을 때 제가 기준봉 뜨고 나서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시가 갭으로 뜨는 종목이 실제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종목이 채 안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무 상태라든지 뭐 회사 테마
그 테마 상태까지 좀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한두 종목 나오거나 아니면 많아야 3종목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 공략을 해보신다면 아침에 시초가 종목으로는 상당히 높은 승률로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도 테마가 없는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짧게 손절을 가지면서도 크게 수익 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숙지해 주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음봉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속임수 음봉을 활용한 역발상으로 또 매매해보는 이 꿀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보실 수 있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주 1타 주식이죠. 하나투어가 또 조용히 강하게 움직여줬다라고 하는데 종목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제가 좀 시장을 좀 예측하는 게 좀 어떤 급등할 수 있는 테마라든지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마땅히 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하나투어였고요. 일단 유가 지금 80불대 이하로 좀 떨어져서 70불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환율 역시 1,300원대 이제 거의 초반대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 수혜라든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여행 업종과 이제 항공 업종인데 뭐 항공주보다는 오히려 좀 여행주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하나투어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오늘 모두투어도 실적 발표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다 지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행 시즌은 아니지만 이제 겨울 지나고 나서 이제 봄철 들어가게 되면은 또 여행객 수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1타 종목으로 하나투어를 들었는데 뭐 크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는 하루에 10% 이상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성에 안 찰 종목이지만 그래도 나는 좀 하루하루 그냥 종가만 확인하고 이 종목 뭐 많이 안 떨어졌네. 그래서 1% 떨어졌네. 뭐 2% 올랐네. 이렇게 천천히 보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이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오늘 출연한다고 하니까 종가로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기분 좋게 좀 마감해 줬는데 일단 5만 원 정도까지만 저는 올라와 주면은 그래도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5만 원대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제 5만 5천 원 부분 되겠죠. 직전 고점이 한 54,600원에서 밀렸는데 이 정도 부분 오게 되면은 이제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더 길게 보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길게 보는 관점보다는 수익 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이제 주도 테마가 나왔을 때 주도 테마에 집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눌림시 만약에 여행업종은 더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다시 한번 좀 21선 자리 부분까지 밀렸을 때 그럴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1타 주식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오늘의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에이직랜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장기 수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 공개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규 상장주 하면 덜컥 좀 겁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또 전문가님이 들고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의외거든요. 이야기 그래요?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의외라고 하니까 또 저도 저 의외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2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2,000원이니까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이제 TSMC와 ARM, ARM 관련주로 이게 빈메모리 관련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주를 이루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메모리 쪽은 그렇게 좀 매출적인 부분에서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에이징랜드는 제가 또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좀 기다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움직임을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초가 이제 뭐 개장하고 나서 흔들릴 때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어디까지 밀리나 좀 기다렸는데 그 다음 날 이 시가 자리를 좀 지지해주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다음 날 바로 또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늘마저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나 했는데 이제 종가상으로 봤었을 때 다시 한번 끌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게 분봉으로 보셔야 돼요. 일봉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38,000원 부근을 잘 지지해주면서 오늘 계속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중간중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속임수 음봉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지만 뭐 속임수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모양의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일 개상승이 시간외로 보니까 약간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 43,000원이니까 여기서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노리시기보다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강의 내용도 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랑은 좀 관련은 좀 떨어지는 회사긴 해요. HBM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다음 주가 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TSMC라든지 TSMC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양호한 흐름,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관련 있는 종목들 한번 또 공부도 해보시고 메모도 해보시면서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에이징랜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1타 주식은 또 짧게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함께 전략들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또 매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내일장 뭐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주도 테마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익 실현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중에 뭔가 좀 호재 내용이 떴는데 순간 급등 나왔다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가 좀 많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 걸리고 나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긍정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는 공매도도 이제 그 개인과 그리고 기관 외국인 모두 이제 90일로 이제 기한을 좀 제한을 좀 둔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뭐 기관, 외국인 동등한 입장이라면은 뭐 공매도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공매도 제한이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거래 대금이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연말 되면은 계속 이렇게 좀 조용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매매 자체가 좀 어려워요. 스킬 자체가 좀 어려운데 제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11시 방송에서도 공략 좀 매일 좀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어제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목도 좀 보시고 이런 테마에 대한 공부도 해보실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데 참여 코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357번입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 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락 출발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의는 속임수 음봉으로 갭 상승을 노리는 이 비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에이직랜드입니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